자, 그러면 이제 금요일 아침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부동산 변동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릴 건데, 집값 전세값보다 더 하락할까? 노도강 깡통 전세 빨간불 심각합니다. 깡통 전세가 어이가 뭐예요? 집값보다 전세가 더 높은 비싼.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날릴 수 있다. 전세 보증금 내주면 그 집의 주인이 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. 이런 게 이제 깡통 얘기잖아요.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하락세는 그 정부가 그저께인가요? 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, 물론 이제 뭐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,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2020년 70 대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. 70 대책 전으로 모든 규제를 이제 푸는 조치를 이제 하는 건데, 시장의 반응은 전혀 이렇게 그런 훈기가 전달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저 주식시장도 뭐 매일 저희가 하는 게 미국 시장을 얘기하고 뭐 다른 나라 얘기를 합니다만은, 사실 큰 안목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, 특히 이 아파트라는 것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거의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먼저 좀 시작한 거죠. 주시장도 먼저 하락했고 집값의 하락도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는데,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, 미국 주택 가격은 빠지기 시작하면요 한국보다 훨씬 더 낙폭이 큽니다. 왜냐하면 모기지의 영향을 받거든요.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한 3%대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서, 그러면 이제 월간으로 내가 뭐 한 1,000불 정도 내던 걸 예를 들면 2,000불, 3,000불 내야 되는 게 딱 30년 동안 고정해서 가는 거거든요. 내가 그 집을 사겠다는 용기를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 케이스 실러 지수라든지 이런 그 미국의 20대 도시, 뭐 10대 도시의 주택 가격을 보면 한번 딱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은 한국의 부동산원이나 이런 데 KB 은행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표는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는데 미국은 툭툭툭 떨어져요. 그래서 그리고 사실 2000년대 중반, 그러니까 2005년 6년도에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에 어떤 미국 주식시장의 그 과열 전에는, 여기 뭐 미국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은,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오래 사신 분들 얘기를 하면, 야, 미국에서 뭐 집으로 뭐 자산을 늘린다?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자주 없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저금리의 어떤 그 장기적인 추세가 되면서 200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과열이 있었고, 그다음에 이번에 10년 가까이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, 사실 그 전에는 미국 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이걸로 집테크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다. 한 번 사면 그냥 거의 그냥 거기 사니까. 우리처럼 뭐 전세 끼고 사고 이런 게 없잖아요. 근데 어쨌든 한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 빠집니다. 예를 들면 어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한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.72%가 이제 빠졌는데요. 지난 전전주에 비해서 0.65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빠져,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죠.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? 노도강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뭐 준말로 합니다만, 노원구가 1.34, 도봉이 1.26, 성북구가 1.03, 강북구 0.96 이렇게 빠졌고요. 그래도 뭐 강남구 이런 데들이 좀 덜 빠지네요. 강남구 0.4, 서초구 0.27, 양천구 0.38. 그러니까 비교적 고가권 아파트들의 낙폭은 조금 줄고 있다라는, 아마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내놔봐야 팔리지도 않는 거,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, 물건별로 보면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을 보니까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, 이것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많은 아파트, 벤치마크 랜드마크죠. 아파트죠. 여기 국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가 지난 15일에 17억 4천만 원에 거래 공시가 됐어요. 근데 작년 9월에 이게 25억 1천만 원에 팔렸던 거니까 한 7억 이상 하락을 한 거고, 뭐 한 2, 3년 전서부터 뜨는 데죠. 강서구 마곡동의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, 여기 국평 84제곱미터도
11억 3천만 원에 손바뀜이 됐는데 최고가가 작년 8월에 16억 8천이었다는 5억 이상 빠진 거고요. 동작 흑석동도 뭐 어떤 분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어요. 롯데캐슬 왜 웃어요? 유명했잖아요. 에듀폴의 국평 84제곱미터도 네. 15억 원에 팔렸는데 작년 11월에 19억 4억 이렇게 빠졌다는 네, 거예요. 네,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런 고가권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도강이라고 하는 이쪽에 2030 영혼 끌어모아서 대출받는 사람들 뭐 이 영끌족이 많이 이제 샀다는 건데 여기가 위험한 그러니까 전세를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빠진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하나 볼게요. 그러니까 노원구 하계동 청구 1차 84제곱미터가 지난 9월에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 호가가 5억 2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이런데. 그러면 이제 점점 육박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쪽에 이제 그 전세를 갖고 계신 분들, 전세 사시는 분들은 잘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지난 8월에 62%였는데 9월에 63.2, 10월에 63.5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통상 이 비율이 80%가 넘어가면 깡통 전세 위험이 굉장히 그렇죠. 많아진다라고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집값 하락으로 해서 사실 이제 집 없는 분들, 정프로 같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죠. 근데 대체로 보면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보면 아유 오른 거 생각하면 뭐 빠지는 게 뭐 그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. 네. 또 일정 부분 또 그 논리가 맞기도 하고요.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더 되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.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은 전세와 매매가가 이렇게 근접해 버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세입자들 이런 거 많이 생기게 되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확정일자다 뭐 전세권이라 이런 거 설정하시고 요즘엔 다 하십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전세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새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비용이 좀 나갑니다만은 보증보험을 좀 드시는 것도 네. 꼭 권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전체 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그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도 0.73%가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0.64였거든요. 이거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고 네. 제일 많이 빠진 광역 지자체를 보면 인천입니다. 인천이 1.12%가 빠졌고요. 경기가 0.96, 세종 1.52. 주간으로. 네, 주간으로 한 주에. 이렇게. 그럼 연간으로 하면 50 곱하면 되죠. 네. 단순히 그렇게 곱할 수는 없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매주 1%씩 빠진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10억에 1%면 1,000만 원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8억쯤 됐을 때 1% 800만 원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보면 대략 매 한 1%씩 해도 1년이면 한 40% 정도 안쪽입니다. 정확하십니다. 제가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 2023년을 저는 이제 어떤 집으로라는 테마를 좀 잡아봤습니다. 정프로도 이제 뭐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. 투 더 하우스, 인 더 하우스, 바이 더 하우스. 집으로 투자를 바꾸고 집으로 부자 되고 집에서 보는 편한 부동산 투자 관련 방송. 정프로 집으로가 내일 오전 8시, 9시 공개됩니다. 최초 공개. 전 세계 최초 프리미어 공개. 김프로의 3% 상담소를 밀어내버렸구나. 그건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고요. 근데 지금 정 대표님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김프로님이 미스터마켓 주제를 그걸로 하신 거예요? 그건 아니고. 너무 자연스럽게. 사실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되죠. 뭐 저는 사실 뭐 집이 20몇 년 동안 딱 한 채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우리 젊은 직원들이나 제 조카 같은 친구들도 굉장히 그 집을 못 사가지고 이거 왜냐면 좀 실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집을 뭐 한 20년 동안 한 채를 갖고 있든 뭐 이런 사람들은
집이 오르든 빠지든 뭐 그게 이런 생각을 그렇죠, 사실 그렇죠. 한다고. 예.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전전하고 있는데 집값이 10억씩 올랐어요. 좌절이죠. 아 좌절하지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전반적으로 집값이라는 게 스무딩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은 네. 특히 집 없는 분들 젊은 분들은 내년에 뭐 언제가 저점인지 모르죠. 근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지만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오르고 뭐 이런 것보다도 네. 이 부동산에 대한 세제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그러고 나서 집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냥 대세에 휩쓸려 가지고 사고 안 됩니다. 기회가 왔을 때 이걸 기회라고 알아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평소에 공부해 놓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2023년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집으로 예. 내일 아침 8시 전 세계 최초 공개 여러분 그 혜택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권 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주말 아이들과 함께 동춘 서커스. 네,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. 좀 쉬세요. 아니 저 오후에 언더스탠딩 또 해야 됩니다. 뭐 그런 걸 또 우리 생색을 내고 그럽니까? 뭐 누군 뭐 오후에 일하는 사람 있어요? 아니 죄송합니다. 군소리 없이 일하겠습니다. 자, 동춘 서커스 재밌게 보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.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.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.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.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, 정프로의 선글라스,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.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.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.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늘 감사드립니다.